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랑 카메라 없이 대화하실 때랑 목소리가 좀 바뀌시네요. 아, 당연하죠. 기분이죠. 최근에 여권 바꾸신 것 같은데 네, 신여권입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여권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더 예쁩니다. 일단 아직은 처음 본 사람들 다 우와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초록색보다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남색을. 지금 뒤에 톤도 너무 좋아요. 뒤쪽에 근데 뭐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붙이고 있어요? 처음부터 붙여져서 받았습니다. 왜 이거 떼야 돼요? 이거 떼도 되나요? 그 원래 발급받을 때 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못되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한번 떼볼게요. 너무 깨끗하게 떨어지는데요? 너무 깨끗한데요? 나 촌스럽게 이거 붙이고 다닌 거야. 약간 택 안 뗀, 위에 것도 떼야 되나요? 위에 그건 뭐 건 항공사에서 붙여준 것 같은데. 그래? 대한항공이라고 써있군요. 오늘은 좀 여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네. 질문 좀 하려고 모셨습니다. 예. 외교부로. 되게 위압감이 드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도 전직 승무원이셨으니까 저보다는 외국을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저 되게 짧게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셨죠? 한 달에 비행이 100시간 정도 되긴 하는데 플라이트가 13개에서 15개 정도 되는데 짧은 구간도 있고 같은 곳도 계속 가니까 그럼 출입국 횟수가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번은 되는 거 아닌가? 숫자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승무원은 1년 하고 기내통역원은 또 2년 했어서 그때는 또 프랑스만 갔었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하긴 했었다, 3년 동안. 여권 쓸 일이 직업적으로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여권이 생명이죠, 사실. 이게 내 분신이고 그런 느낌이죠. 근데 승무원은 여권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 큰일 나죠. 너무 큰일이 납니다. 일단은 한국 여권이 좋은 여권이기도 하고요. 위조했을 때 그 가치로서. 그리고 승무원의 경우 승무원 비자가 또 따로 있어서 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일이랑 관련된 거라서 아예 승무원이 여권을 잃어버리는 일은 웬만해서는 정말 없어야 되는 일 같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분들한테도 여권 생명이니까 외국 나갔을 때 그 간수 팁 좀 알고 싶어서. 아주 처음에는 커버를 씌웠었어요. 뭔가 그러면 더 이제 잘 보이고 그럴 것 같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렇게 딱 커버를 뺀 다음에 이거를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커버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커버를 착용하면 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더더욱 안 하고 일단은 지갑이랑 같은 곳에 늘 같이 두고요. 집에 있을 때는 기중품 놓는 그런 서랍에 늘 놓고요. 또 다른 거 없나요? 체류지에서 팁도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너무 뻔한 거고 다들 잘 하시겠지만 유럽에 가셨을 때는 특히나 그 백팩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안쪽 주머니 깊이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냥 이제 밖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퍼를 열어서 꺼낼 수 있는 장소에는 절대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머니도 위험해요. 흘리기 때문에 지퍼가 있는 곳에 꼭 넣어야 됩니다. 혹시 승객분들 중에서 네. 여권을 잃어버렸다거나 비행기 안에서 뭔가 손상이 됐다거나 그런 좀 에피소드 없어요? 3년 동안 전 없긴 했는데 그 예전에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사이에 여권이 껴서 그 주무시다가 라이트를 다 켜고 여권을 찾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그러면?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다 뜯어내고 그 기계 사이 안쪽에 껴 있었습니다. 흘린 거구나. 네, 그 사이로 쏙 들어간 거죠.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는 여권 간수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승객분들이? 지퍼 있는 가방,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또 나갈 때 써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씩 메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안에 주머니 안에 넣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기내에서도 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자카르타 비행을 할 때 이제 그 오버헤드 빈에 넣었던 가방이 도난당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런 중요한 잃어버렸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물건들은 늘 소지하는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 있는 데다가. 주머니 절대 안 됩니다. 여권 하니까 이거는 좀 여담인데 네. 궁금한 거 있었어요. 프랑스랑 한국이랑 이중 국적이셨나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땐 이중 국적이 불법이었습니다. 제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싶으면 16살에 아마 면접을 봐서 취득이 가능한 조건이었는데 이중 국적이 불법이라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안 된다. 물론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중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중 국적이 합법화가 돼가지고 다른데 그래서 저는 한국 국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 국적을 가지신 적이 없었던 거네요. 그럼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준법 정신이 뛰어나셨습니다. 프랑스랑 한국이랑 여권파가 어디가 더 세요? 매번 달라지긴 하는데 프랑스도 1위, 2위권에 있는 나라긴 합니다. 또 항상 상위권에 랭크돼 있어서 지난 1분기 때는 한국이 여권파가 2위, 계속 순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처음 와봐요. 오늘 여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 볼 건데 여권이 없으시다고. 맞아요. 여권 발급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진짜 완전 무지예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여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 알아야 될 상식 같은 것들 공부해 볼게요.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열차 신분증 확인. 네 신분증. 박티분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구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나게 엄청 좋아해요. 들어가도 되죠? 왼쪽 안내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출입증을 받습니다. 따로 여기 좀 보안이 세요. 여기 뭔가 되게 우리 학교랑 구조가 비슷한데 훨씬 멋있어. 외교부라 그런가? 근데 난 이게 너무 멋있는데? 나 이거 너무 좋아 지금. 외교부의 일원이 된 거. 엄마 제가 외교부에서 일은 못하지만 100만 원 찍었는데 저희 엄마가 맨날 그랬거든요. 승준아 너는 판검사 아니면 최소한 외교관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어. 외모고시 보자. 외모고시 모의고사 비슷한 거 풀어봤는데 손도 못 대겠더라고. 아니 이거 통과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 진짜 잘하시네. 아니 전 대통령님이 내려가지고 걸어오는 이 자리. 그래서 VIP들이 여기서 내려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고풍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준다고? 외교부자. 어떤 분들은 이거 다시 지어야 된다고 바꿀 때 됐다고 이러는데 이렇게 받아주니까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요? 이 고풍스러운 느낌? 자,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와 발음. 영어를 잠깐 설명하자면 이 affairs가 사사건건 사소로운 일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들, 해외 업무들 이런 걸 다루는 부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다 금일까요? 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에 들어오시려면 방문증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방문증 인스타 같은 데 자랑해도 되나요? 네. 자랑하시는 분들 네. 몇분 있습니다. 공부 잘하셨나요? 학창 시절에? 아니요, 못했습니다. 어떻게 근데 시험 어떻게 패스하셨죠? 운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방문증을 받고 들어갑니다. 여기 보안구역이라서 촬영이 안 되는 곳도 많아서 그럼 받고 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 검색대 통과해서 들어오실게요. 네. 오 레드카펫. 3층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지금 계신 곳은 3층 여권센터인데요. 여권센터에 가시면 또 새로운 담당자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권센터로 가시죠. 네. 같이 안 가시나요? 네. 저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죠? 저는 2층 안내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가 2층을 떠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서울 청사나 아니면 외교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 정말 이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나 나이 먹고 쓸데없는 소리 너무 하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여권 신청. 어? 우리 여권도 여기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러게. 여기 일반 여권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관용 여권 하나요? 여기는 외교관 여권이랑 관용 여권만 가능해서 오실 수 없는 곳입니다.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 수. 저 일반인 아니고 인플루언서인데.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일반 여권이 필요하면 다 구청에 가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좀 못 배운 소리 해가지고. 네. 실제로 좀 못 배우긴 했는데. 아, 요거구나. 외교관 여권, 관용 여권. 자세히 아시려면 네. 13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왜 온 거죠? 전 뭐 하나 줄 줄 알고. 아, 이런 곳이 있다, 네. 여기 이상한 뭐 특별 공간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제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누구나 탈 수는 있긴 한데 보통 어떤 행사가 있거나 높으신 분들이 쓰실 때는 그분들이 이제 쓰시게끔 두는 엘리베이터라서 소위 저희는 황금마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황금마차 그건데 여의도의 유명한 술집인데. 어머머머. 안녕하세요.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윤주석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여권이거든요. 네. 브랜드 파워 2위죠, 지금 세계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 전자여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 그다음에 또 여행 증명서, 그다음에 긴급 여권. 여권을 분실했을 때 저희가 이제 발급하는 이런 긴급 여권. 그리고 이 지금 여권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보안성도 굉장히 강조되고 굉장히 전통 문양도 있고 너무 이쁘죠? 우리 여권들이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태국 문양도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옛날 여권이 이건 제 여권이죠. 외교관 여권 그 프리패스. 프리패스는 아니죠. 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특권 있는 사람들 마냥 무슨 이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국민 분들이신데 아니 외교관 전용 게이트 있다고 하죠. 아, 그 프리패스는 없습니다. 예. 다 검사 받고 들어갑니다. 과거 이제 여권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 재질도 굉장히 틀립니다. 이거 만져보세요. 종이책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만져보세요. 그렇죠. 코팅지 근데 같아요. 이거는
네. 이렇게 돼 있죠. 플라스틱 짱짱하다.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재질이라서 되게 보안성이 뛰어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종이가. 그래서 요거는 보안성이 높은 걸 보여주는데 이거는 촬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좀 놀랄 거예요. 우와. 못 봐서 아쉽다. 진짜 멋있는데. 무슨 과학수사대 뭐 그쵸? 그거 같아요. 와. 이렇게 나오죠. 위조 방지 같은 거네요. 네, 위조 방지 다 방지하는 거죠. 이렇게 모양인데 나오죠. 기존하고 차이를 보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 돼요. 근데 오. 여기는 보시면 다 나오죠. 아 패턴이 훨씬 패턴이 좀 어렵네. 어렵- 지금까지 이 전자 요건은 그래서 위조된 케이스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희 보안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네. 우리 국민들이 여행 가실 때 소지하고 편하게 출국부터 안전한 귀국까지 저희가 네. 다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항상 출발의 시점은 네. 여권. 여권이죠, 여권. 예, 여권을 항상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이거 어제도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옛날 여권은 민증으로서 기능을 100%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신분증의 상위 호환으로도 네, 사용이 네, 가능했었는데 네, 네. 요거는 제가 구청에서 업무를 볼 때 네. 자꾸 무슨 증명서를 떼오래요. 왜냐면 여권 증명서를 떼어야 되는 거죠. 주민등록증이 끝까지 나와 있으면 여권을 분실했을 때 그게 주민등록증이 타인에 의해서 노출되거나 그런 위험이 좀 많은 걸로 접수가 돼서 심사숙고한 끝에 여권법을 개정을 해서 주민등록 뒷번호를 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권이랑 여권 정보증명서를 발급하셔서 두 개를 가지고 공공기관 가시면 신분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갑자기 설득이 됐어요. 항상 여행 같은 거 다니실 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출발할 때는 꼭 기본에 충실하자. 그게 뭐냐면 이제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왜냐면 제가 최근에도 저희 직원 중 하나가 결혼식 끝나고 저한테 밤에 전화를 한 거예요. 다음 날도 저한테 전화를 왔더라고요. 결혼식 끝나고 그래서 내가 축의금도 보냈는데 왜 국장한테 삐졌구나.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딱 연락을 해봤더니 국장님 제가 지금 프랑스 여행 가는데 여권을 안 가지고 왔네요. 일요일날 여권을 안 가져온 거예요. 신혼여행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혼부부가 정말 걱정이 많은 거였죠. 발 동동 굴리면서 그럼 신혼여행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해외여행 가실 때 이런 케이스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1터미널, 2터미널 다 저희가 영사 긴급 여권을 만들어드리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긴급 여권을 만들어줘서 그 신혼부부가 아주 즐겁게 프랑스 신혼여행을 갔다 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제일 큰 결혼 선물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 저도 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감사합니다. 네. 게스트분께서는 네. 여권을 태어나서 만들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조금 오늘 얘기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먼저 제일 가보고 싶으신 나라가 있으신가요? 전 일단 학과가 중국 관련된 학과여서 중국을 제일 먼저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이번 달에 가려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여권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여권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그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여권은 시청, 도청, 군청 같은 데 가서 신청을 하시고 여권이 나오면 그걸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권 정보랑 인쇄 상태 그리고 여권이 잘 판독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그 대행 기관이요. 근데 인천공항에 스마트 출입 간소화하는 여권 정보를 입력하면 정보를 읽어가지고 시스템에 등록해 주는 게 있거든요. 네. 민간 앱도 많은데 그럼 개인정보 탈취 위험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사실 저희가 만든 앱 중에는 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패스처럼 여권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얼굴 인식만 하라고 들어가는 한 번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처음에 그 입국장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여권하고 항공권 확인하잖아요. 네. 그 절차 없이 그냥 얼굴 인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편리하다. 저 이거 왜 내가 몰랐지?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몰랐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알려주세요. 네,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 거기 가면 여권이 전자 그 칩이 인식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권 받았을 때 그럼 그거 먼저 하면 너무 유용하겠네요. 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권을 받았습니다. 예시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여권에 사진 있잖아요. 요즘 네. 여권 사진 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옛날엔 귀, 눈썹 그리고 렌즈 빼야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귀는 안 나와도 되는데 그래요? 저희가 이 여권 사진 규정이 사실 저희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국제 민간 항공기구라는 국제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저희는 따르고 있고 일단 일반적으로는
본인임을 좀 증명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변형을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찍은 건데 네. 살이 너무 쪘어요. 막 진짜 20kg 찐 거여서. 갑자기 성형을 다 했어요. 맞아, 갑자기 성형을 다 해서 갈아엎었어요. 6개월 이내는 맞고 본인도 맞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수단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지 않을까요? 뭐 지문이라든지. 친구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입국 심사에서 피곤해지더라고요. 나라 어디 갈 때마다 계속 대조해.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막 세컨더리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비슷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6개월 이내에 찍은 건 맞고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저는 미국을 갔는데 문제가 계속 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대조하고. 너 맞냐고 계속 이러더라고요. 사진이 너무 다르면 입국 심사할 때 실제 카메라로 찍잖아요. 그러면 그 얘네들이 자동으로 그 대부분 선진국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얼굴 형태를 다 약간 AI 같은 걸로 조합을 해서 어느 정도 몇 % 일치한다는 문제 없이 갈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성형이라든가 이런 걸 바꾸면 이제 2차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본인의 소지자가 맞는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형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권을 다시 지금 얼굴로 재발급을 받는 게 안전하고 자동으로 이제 얼굴 카메라 찍잖아요. 입국할 때. 그 이유가 이제 여권 사진하고 얼마나 매칭하는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제일 궁금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해외에서 그러니까 맥주를 먹다가 맥주를 쏟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벌어진 일인데 옛날 구역권이 이렇게 젖은 거예요. 여기가 다 젖었어요. 쭈글쭈글해지고 막 붓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뭐 문제가 됐었나 봐요. 해외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보셨을 때 많이 훼손된 것 같다 싶으시면 무조건 재발급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사실 조금 이 정도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나 조금 헷갈리실 때는 우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을 해보세요. 이제 그 어플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걸로? 똑같으신데요? 네. 그 어플 이름이 뭐지? 다시 한번. ICN 스마트 패스. ICN?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 저 이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졌는지 죄송한데 이거 알 권리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궁금하잖아요. 여권이 얼마나 젖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실험. 괜찮죠? 그러면 샘플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신여권은 좀 이런 방지가 많이 생활 방수가 이렇게 되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근데 물부터 하면 안 돼? 자, 갈게요. 콜라로 갈게요. 현실적으로. 네. 이렇게 흘려봐. 만약에 이렇게 흘리면 어떡할 거야. 뭐 어떻게? 여권 줬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입국 심사를 하거나 출국 심사할 때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무조건 재발급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조금 흘렸는데 문제가 많이 되네요. 콜라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드라이기로 말려서 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일단 가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또 여권 안에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드라이기에 의해서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지폐 냄새나. 맡아볼래? 이게 조폐공사에서 나온다 그래서 진짜 지폐. 이게 그 용지가 지폐 용지랑 같은. 오, 코가 좋다. 개꿀아. 전생에 마약 탐지견이었구나. 근데 되게 이건 여담인데 여기 나오는 이 홍길동 이분 잘 지내시죠? 10년 전이랑 똑같더라고요. AI 아닌가요? 실제 사람이라고 네. 직원이시라고 안부가 궁금했어요. 얼굴이 너무 좋으시고 여전히 동안이셔가지고. 소강준 닮으셨는데? 보면 이제 실이 있는데 그 실도 한번 틀어지면 그것도 위조 방지. 이 실이 위조 방지구나. 여기도 이제 색깔 UV 렌즈 비춰보면 또 색깔이 다 다르게 나와요. 궁금한 거 있었습니다. 제본데 이것도 입국 심사관이 이렇게 하다가 찢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뜯어진 거죠. 원래 입국 심사관들 중에 이렇게 넘기다가 뜯어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이론적으로 제 머릿속으로는 이거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상해 보이나요? 멀쩡해 보이는데? 여기 페이지 숫자가 막 써 있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사증면이 찢어졌을 때는 출입국이 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위조 여권들의 케이스가 보통 그런 식으로 조잡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페이지 수가 안 맞는다든가. 그래서 거의 위조 여권으로 의심을 받을 거예요. 페이지가 없으면. 그래서 실입국 심사 받을 때 항상 이 사람들이 그냥 넘기는 이유가 그 페이지 수 확인하는. 그래서 그럼 찢어졌을 때 붙이면은 안 돼요? 그것도 위조 여권으로 의심을 받겠죠. 이게 조금만 손상 가해져도 어쨌든 안 되는 거네요. 한국 여권뿐만 아니라 그건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권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위조 여권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만큼 위조 여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행 가면 여권 그냥 고이 집에다 모셔놔야겠다. 호텔에 무조건 저는 그래서 호텔 여권 사진을 찍어두고 핸드폰으로 호텔에다가 무조건 여권을 놔요. 네, 좋은 방법. 쓸 일이 없잖아요. 여권 사실 뭐 클럽 가는 거 아니면.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팩트 체크도 조금 부탁드릴게요. 구여권 기준으로 이거는 칩이 어디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여기 안에 있었죠. 네. 근데 이거 자석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자석이거든요. 되게 센 자석인데 되게 센 자석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대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안에 칩이 망가질 수가 있다고. 그렇죠. 여권 안에는 기본적으로 전자칩이랑 안테나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전자기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칩이 있으니까 무거운 물건을 여권 위에다 올려놓은 것도 좀 안 되겠죠. 아 그러면은 막 뒷주머니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깔고 안고 있으면은 이것도 안 좋은 거네요. 네, 자제하셔야 돼요. 혹시 그거 말고도 좀 조심해야 될 간수할 때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여권을 받으시면 여권 커버를 보통 씌우시잖아요. 네. 여권 출입국할 때는 커버를 벗긴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실 텐데 그때 커버를 벗기는 과정에서 여권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점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쓰시는 분들은 뭐 개인 취향도 있고 이래서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여권 커버 추천 안 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네. 안 끼고 있어요. 네, 저는 이런 얘기하기를 뭐하지만 해외여행 갈 때 가장 쓸모없는 액세서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여권 커버는 솔직하게 여권 커버는 있어. 여권 없는데 아니 여권 준비하고 만들면 계셨구나. 꽂으려고 꽂으면 안 되겠다. 찢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꽂으셔도 되는데 이제 벗기실 때 조금 아. 주의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권 커버 있는 채로 입국심사관한테 내면 입국심사관이 대충 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충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찢어져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권 커버가 뭐 여권을 얼마나 보호를 잘해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권 커버 없이 10년을 써봤는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한테 의미가 없었다. 우리 집에 있는 케이스. 그거는 이제 당근에 올리면 쓸모없으면 팔아야지.